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지만 미처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 개인 유튜브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 투자의 눈에서 반도체 섹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뉴스들은 계속 보수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가이던스를 만족시키지 못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들. 근데 이 업황에 대한 보수적인 뷰는 나오지만 수급 동향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수급은 아닙니다. 근데 제법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꺾이지 않으니까 매수는 하되, 이 종목들이 정말 피크를 언제 기록할까? 요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어떤 논거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어제 나온 뉴스고 오늘 나온 뉴스도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뉴스죠. 이제 오픈 AI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대체품을 물색한다. 동맹 균형에 대한 조짐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대안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픈 AI랑 엔비디아의 관계를 보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죠. 상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뭐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생태계를 가져가려고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GPU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업인데, 이 MS가 원하는 AI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필요한데, 이 GPU가 워낙 비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GPU를 써가지고 GPU를 정말 자연스럽게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IT 기업한테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악어랑 악어새처럼 너가 AI 사업을 장악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GPU를 제공해 줄게. 그 대신에 이 GPU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우리 거를 써야 돼. 이런 암묵적인 룰 때문에 상부상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픈 AI가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GPU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체품을 찾는 모습이죠.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나시겠지만 엔비디아의 대항마로는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AMD라든가 아니면 알파벳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AMD가 17% 급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AMD의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실적을 좋게 발표했지만 이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에 설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좀 겁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익스포저라고 하죠. 어떤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회수한 자금의 비율을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이 익스포저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AI 데이터 생태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자금을 투자했을 때 회수율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가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리가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AI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자금 조달이 멈추면 우린 그냥 땅바닥에 돈 버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 요 정도까지 출혈 경쟁이 왔으면 포기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 아니면 도가 되듯이 어느 한 기업이 남아서 그 기업이 정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패권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출이 꾸준히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종목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들이 실적이 훼손되거나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저와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되 분할 매수 관점을 하다가 뭔가 뒤통수가 싸한 이 어떤 가슴에 뇌리가 꽂히려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안전하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꾸준하게 소통하시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21만원을 불렀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목표가는 제가 18만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8만원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콜 테스트를 인정받은 다음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뭐 파운드리나 이런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SKX 역시도 이제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어요. KB증권에서 꾸준하게 SKX 리포트 많이 써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소개된 리포트도 KB증권 거였죠.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SKX가 만들고 있는 HBM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렸을 때는 SKX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X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술적 분석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견조한 모습의 원동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일단 5일선과 10일선 아래에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20일선 아래고 근데 20일선 아래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6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두 주, 세네 주 정도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1선 아래로 빠지면 땡큐하고 사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전까지, 언제까지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부실한 모습 혹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조정 나오는, 금이나 은처럼요. 금이나 은처럼 좀 조정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도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전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그런 주체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은 여전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SKX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리면 사실은 SKX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E뿐만 아니라 HBM4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삼성전자 그 낙수 효과 얻으면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려버리면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또한 쉽지 않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 괜찮고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도 저점 이탈 없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매수 의견 말씀드리고 만약에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섹터가 실적과 상관없는 테마주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어떤 보초병 투자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이제 미드 언더가 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카드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파워프리 손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